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에서도 지난 27일부터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감염된 줄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했을 텐데요. 방역당국은 숨은 전파자를 더 찾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광주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첫날인 지난 27일 하루 동안 35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청사교회 확진자의 가족이지만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익명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입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숨은 확진자인 셈입니다. 턱밑까지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이제 또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럴까봐 나오게 됐습니다. 광주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확진율과 하루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모두 0.36%였지만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확진율은 0.84%였습니다. 광주시는 숨은 전파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음 달 3일로 종료할 예정이던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제 검사를 해서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무증상으로 인한 감염, N차 감염들이 좀 은연중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망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누가 어디서 전파됐고 또 어디로 전파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서 의사와 광주교도소 관련자 등 3명이 오늘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의 개인병원 의사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자 1명과 광주교도소 관련자 1명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067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도 바쁘신 분이 아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오늘 낮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이 화상을 입고 이후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화재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20대 집주인 아들의 불장난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유리창으로 시커먼 연기와 새빨간 불길이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불길을 잡은 뒤에도 집안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쯤입니다. 불이 나자 집주인 62살 A씨가 불을 끄는 도중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등 14명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24살 아들과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사람이 계셨나 봐요. 그가 화재 났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놀랐겠죠. 처음인데 놀랐겠죠. 아주 어떻게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아 불이 빠르게 꺼지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2시간가량 끊어 추운 겨울 날씨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 빠진 적이 지금 2시간이 넘었어요. 외로가 많죠. 전기가 안 돌아보면은. 모든 제품 다 모습을 지나네요. 부상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이 화재의 원인이 조금 황당합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방 안에서 불로 화장지와 종이를 태우는 장난을 친 다음 거실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들은 방을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청년의 철없는 불장난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는 부상을 당했고 애꿎은 아파트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0에서 20cm, 전남 서부 지역은 최고 30c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내일 아침에는 목포와 나주, 영광, 담양과 장성 등 전남 9개 시군과 광주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설과 함께 영하 7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묻혀버린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죠. 때마침 전두환이 광주에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총선에선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목소리와 영상으로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2017년 문제의 회고록을 출간한 전두환은 지난 2018년 5월 기소된 이래 만 2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서울 출발 4시간 만인 낮 12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 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유공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왔던 보수단체 회원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보자는데 내가 소리 들어야 돼?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더 겸손한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탑 앞에서 헌화 분향을 한 김 위원장은 당직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5월 영령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대표는 5.18 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5.18 명예훼손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위 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외에는 강제 매각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 재산의 강제 매각은 법원의 배상 명령을 2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별도의 착공식 없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진입로가 개설되면 에너지 연구단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대 개교를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인공지능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는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에너지엑스와 광주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에너지엑스는 소용량 태양광을 사고 파는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연말 연시 전남에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의 지장이 없도록 도로 제설 등 사전 대비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폭설과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이송이 원활하도록 입원 시설의 도로를 중점 관리 구간에 포함시키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전남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유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우유 무상급식을 도내 12만 8천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